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핀포인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서버리스 플랫폼 아파치 오픈이스크 트레이싱의 주제로 발표를 맡은 오승현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전 지금 네이버 파스팀에서 사내 서버리스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파치 오픈이스크에도 이제 프로젝트에도 컨트리뷰션을 하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아파치 오픈이스크로 만들어진 서버리스 플랫폼을 이제 저희가 좀 트레이싱을 하기 위해서 핀포인트 플러그인을 개발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면서 유지 보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은 아마 아파치 오픈이스크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아파치 오픈이스크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아파치 오픈이스크를 이제 트레이싱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했던 아카 HTTP 플러그인과 이제 오픈이스크 핀포인트 플러그인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데모를 통해서 좀 시연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아파치 오픈이스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네, 저희 네이버 팀 분들 계시고. 네, 아파치 오픈이스크는 이제 서버리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이제 아파치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이벤트에 반응해서 사용자는 이제 액션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액션 코드가 이제 이벤트에 반응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 액션 코드는 이제 함수 코드는 Node.js나 뭐 파이썬, 고 그리고 뭐 자바 등 되게 다양한 언어들로 작성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도커 이미지로도 만들어서 이 액션 코드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액션 코드를 이제 체이닝해서 실행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액션 요청은 이제 사용자가 뭐 많이 사용하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스케일링 되고 플랫폼 단에서 이러한 자원들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시킬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어떤 사용자가 이제 액션 코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제 컨테이너가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용자가 이제 많이 이제 액션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파치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있고요. 지금 스타수는 한 4,000개 정도 되고 되게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되게 꾸준히 이제 꾸준히 컨트리뷰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인데 이제 곧 아마 졸업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어서 곧 졸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치 오픈이스크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어도비나 뭐 IBM, 레드햇 등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에도 이제 동경님이 아파치 커미터로 활동을 하셔서 이렇게 네이버도 여기 서포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이스크 이제 플러그인을 이제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 오픈이스크 플러그인을 저희 팀에서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운덕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네이버에서는 이 핀포인트를 사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내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저희 쪽 서버리스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이제 트레이싱이 중단되는 포인트로 작용을 합니다. 이제 서버리스 플랫폼이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와 뭐 서비스를 연결하기도 하고 뭐 서비스와 플랫폼을 연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글루 역할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처음 저희가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사용자는 이제 저희 쪽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이제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이제 저희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이제 분산 시스템에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가 없었던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관문은 사실 이제 오픈이스크가 스칼라로 작성이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핀포인트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플러그인들을 좀 살펴보면은 거의 60개 가까이가 되는데 이 중에서 스칼라 라이브러리를 뭔가 지원하는 플러그인은 당시에 없었고요. 핀포인트 소개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뭔가 자바와 PHP를 이제 지원한다고 돼 있어서 이제 저희는 이 스칼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핀포인트 에이전트가 뭐 잘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혹시 아마 여기서 스칼라라는 언어도 좀 생소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스칼라 언어는 이제 함수형 언어이고 그리고 스칼라로 작성된 소스 코드는 자바의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이 되고 JVM에서 동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스칼라 안에서는 뭐 자바에서 제공하는 뭐 라이브러리들을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호환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스칼라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뭐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는 플러그인이 없어서 모르셨겠지만은 핀포인트 에이전트가 잘 동작을 합니다.
이 플러그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플러그인의 동작 방식을 좀 이해를 했어야 됐는데요. 핀포인트 에이전트는 이제 JVM이 시작할 때 이제 활성화된 플러그인을 로드를 하고요. 각 플러그인은 이제 특정 타겟 클래스에서 이제 바이트 코드를 변경해서 인터셉터를 추가하거나 이제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면서 타겟 메소드가 호출되면은 이 추가된 인터셉터가 이제 각각 이제 before 에포드 메소드에서 호출되면서 트레이스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따라서 이제 바이트 코드를 조작하기 때문에 이제 스칼라에 의해서 변경된 이 바이트 코드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어떤 타겟 클래스 명으로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칼라에서 이제 JVM 바이트 코드를 저희가 좀 먼저 살펴봤습니다. 특정 저희 내부에서 사용하는 뭐 config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에 갑자기 달러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메소드를 보면은 이렇게 메소드 이름에 막 되게 수많은 달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저희가 이렇게 달러가 들어가는 케이스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클래스명에 이런 달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스칼라의 오브젝트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좀 들어갔습니다. 스칼라의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이제 스칼라에서는 정적 멤버를 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이제 뭐 정적이기를 원하는 멤버를 싱글통 객체로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싱글통 객체로 만들어진 코드는 다음과 같이 hello.class와 뭐 hello 달러 클래스 이렇게 두 가지로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hello.class는 hello 달러 클래스의 이제 메소드를 호출하는 그냥 단순한 래퍼 클래스고요. 그리고 hello 달러 클래스가 사실상 실제 구현체입니다. 그래서 스칼라에서는 이제 이 클래스를 이제 BCI를 통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외에도 이제 클래스명에 달러가 들어가는 경우가 뭐 밸류 클래스라던가 뭐 트레이트 이런 이제 자바에는 없는 어떠한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달러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규칙을 가지고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핀포인트 플러그인을 만들면서 실제로 이제 사용해도 되는 포인트라고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거 이외에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이제 스칼라에서 사용하는 익명 함수였습니다. 스칼라는 이제 함수형 언어다 보니까 이런 익명 함수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코드를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이제 increment를 하는 익명 함수고 두 번째는 이제 곱하기를 하는 익명 함수인데요. 이게 이제 스칼라에 의해서 바이트 코드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클래스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hello 닷에 뭐 언어 펑션 달러, 메인 달러 1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가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 정의된 익명 함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의된 익명 함수는 뭐 $2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가지면서 컴파일이 됩니다. 익명 함수를 보면은 어느 정도 규칙성은 사실 가지지만 이 순서가 바뀌면은 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함수형 언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익명 함수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특정 메소드를 이제 디버그 포인트를 찍어서 확인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뭐 $2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두 번째 익명 함수들을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컴파일 되면서 저희가 좀 변경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만들면서 저희는 이제 핀포인트 컨피그 설정 파일을 이용해서 이러한 타겟 메소드를 좀 변경할 수 있게끔 작업을 했고요. 아래에는 저희가 지금 오픈이스크에서 변경하는 타겟에 대한 설정인데요. 어떠한 이제 클래스명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제 타겟 파라미터도 이제 컨피그레이션만 바꾸면은 이제 핀포인트의 에이전트를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좀 변경할 수 있게끔 이러한 이제 좀 방식을 좀 채택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가능한 이제 익명 함수를 타겟 메소드로 잡는 것은 좀 피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이 스칼라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트레이싱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을 만들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형 언어 스칼라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이제 아카의 비동기 메시지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아카는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고요. 동시성 및 이제 분산 처리를 위한 툴킷으로 액터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오픈이스크 내부적으로 이 액터 모델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액터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아카 HTTP를 사용해서 이제 웹 서버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픈이스크에서 액션을 실행하거나 뭐 업데이트하거나 할 때 첫 요청은 이 아카 HTTP의 이제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 아카 HTTP 플러그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카 액터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액터는 각각의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고 서로 간의 스테이트는 건드릴 수가 없고요.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상태를 변경하게 되고 이 작업들은 전부 다 비동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가 이제 실행되는 시점은 아카의 디스패처에 의해서 이제 스레드가 할당되고 메시지가 푸시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청이 이제 동일한 스레드에서 동작한다는 것을 저희는 보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핀포인트에서 이제 플러그인이 트레이스를 이제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핀포인트에서는 첫 번째 이제 만들어진 트레이스에다가 이제 스레드 로컬을 통해서 트레이스 객체를 이제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동기 호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스레드로 전환이 되고 이런 트레이스 객체를 유실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핀포인트에서는 몇 가지 조금 새로운 컨셉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어싱크 컨텍스트 객체를 스레드 간의 전환해서 이 객체를 이제 주고 받으면서 트레이스를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아카 HTTP 플러그인에서 이 비동기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은 처음에 사용자의 요청이 오면은 HTTP 리퀘스트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이 객체는 핀포인트 플러그인이 로드될 때 BCI를 통해서 이 어싱크 컨텍스트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필드가 추가된 상태입니다. 이후에 이 어싱크 컨텍스트 액세서를 사용해서 핀포인트 플러그인에서 만든 어싱크 컨텍스트를 주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요청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는 리퀘스트 컨텍스트 인풀 클래스에 뭐 컴플리트라거나 요청이 실패하게 되면 failed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데요. 이 리퀘스트 컨텍스트 객체도 모든 이제 요청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요청이 끝나는 시점에서 핀포인트에서 주입한 어싱크 컨텍스트를 이제 종료를 하고 이제 다시 트레이스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HTTP 플러그인을 이제 실제로 적용한 모습인데요. 처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HTTP 서버가 이제 트레이싱을 시작을 하고 어싱크로너스 인보케이션을 통해서 비동기 컨텍스트로 이제 동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단순하게 사용자의 그냥 HTTP 요청만 트레이싱한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중요한 거는 오픈이스크에서 동작하는 이제 메소드들에 대해서 좀 트레이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오픈이스크 내부에 메소드를 이제 인텔리제이 아이디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퓨처이에서 이제 비동기 호출이 되고 다시 그거는 이제 임명함수를 호출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퓨처이에서 비동기 호출이 되고 내부에 또 다시 이제 임명함수로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카 HTTP에서 어싱크 컨텍스트를 전달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이제 퓨처에 의해서 컨텍스트가 이제 변경될 때마다 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임명함수로 호출될 때 객체를 이제 파라미터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싱크 컨텍스트를 이제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좀 고민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활용한 거는 오픈이스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트랜잭션 ID 객체를 사용을 했는데요. 오픈이스크에서는 이제 트랜잭션 ID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자의 요청의 흐름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객체를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왼쪽에서 보시면은 라우트의 처음 시작하는 지점에서 그 트랜잭션 ID 객체를 만들어지고 이거는 이제 스칼라의 암시적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이제 뭐 동기적으로 또는 비동기적으로 호출되는 메소드 간에는 이제 트랜잭션 ID 객체를 공유하면서 이제 컨텍스트를 유지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아카 HTTP에서 만들어진 어싱크 컨텍스트를 이제 그대로 오픈이스크 플러그인에서 이제 트랜잭션 ID 객체에다가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이제 트레이싱이 필요한 메소드들은 이제 암시적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 트랜잭션 ID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이 핀포인트에서 이제 주입한 어싱크 컨텍스트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메소드들에서는 이 트레이스를 가지고 다시 이제
싱크 트레이스를 이제 지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핀포인트 플러그인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다시 플러그인이 동작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거 플러그인 만들기 정말 힘든데 이거 네, 동작하지 않아서 이제 좀 원인을 살펴보니까 오픈이스크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공식 릴리즈된 버전이 없고요. 코드 오른쪽에서 이제 커밋 로그 있는데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계속 커밋 로그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일만 지나도 플러그인이 동작하지 않는 이슈들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까 보여드렸던 인터셉터 방식이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이제 익명 함수들을 뭐 컨피그로 정해서 뭐 이제 변경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이렇게 설정해서 찾고 BCI를 통해서 메소드, 타겟 메소드에 인터셉터를 주입을 하고 인터셉터는 이제 트레이스 데이터를 기록을 하죠. 근데 이러한 메소드들이 굉장히 사실 많았습니다. 이런 추적해야 되는 메소드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최소한의 메소드만 변형을 해서 이 핀포인트를 통해서 오픈이스크를 이제 트레이싱하는 방법을 찾자 해서 생각한 것이, 이제 오픈이스크는 내부적으로 로그를 뭔가 출력하거나 매트릭을 수집할 때 특정 메소드의 그 실제 실행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started나 finished의 메소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메소드 내부에서 보면은 메소드의 이제 시작 지점에서 이제 started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이제 종료 지점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finished라는 메소드가 실제 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터셉터가 하나의 메소드에서 이제 트레이싱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을 조금 개선을 했고요. 이제는 이제 하나의 메소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started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핀포인트에서 이제 트레이스 객체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스를 시작을 하고, 일반적인 인터셉터에서는 이제 애프터가 호출되면서 객체가 이제 종료가 되는데 종료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제 finished 메소드가 이제 그 객체를 이제 트레이스 객체를 받아서 이제 종료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started 메소드가 호출될 때는 그게 어떤 이유로 이제 호출됐는지 로그 마커라는 객체가 전달되는데, 그 로그 마커를 이렇게 메소드 이름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로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어노테이션을 추가해가지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핀포인트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인을 이제 수정하지 않아도 저희 이제 오픈이스크 내부에 이제 started나 finished 메소드를 호출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트레이싱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플러그인 관리 주기가 아까는 뭐 3일 만에 뭐 플러그인이 동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거의 6개월 넘게끔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픈이스크는 이제 분산된 환경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제가 필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컨트롤러와 인보커, 카우치DB 이렇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은 이제 아까 HTTP를 가지고 REST API를 구축하고 뭐 인증 및 권한 처리를 하고요. 인보커는 이제 컨트롤러로부터 이제 요청을 받으면은 실제 컨테이너를 구동하고 함수의 코드를 초기화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 결과는 각각 카우치DB에 저장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컨트롤러랑 이제 인보커 컴포넌트 사이에서는 이제 카프카를 통해서 이 액티베이션 메시지 객체를 주고 받는데요. 오픈이스크에서는 이제 오픈 트레이싱을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스 컨텍스트를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객체 이제 필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의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핀포인트의 인터셉터가 이제 핀포인트에서 이제 객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메타데이터 정보를 주입을 하게 되고, 인보커는 이제 액티베이션 메시지에서 이제 트레이스 컨텍스트를 가지고 다시 이제 트랜잭션 정보를 가지고 트레이싱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실 다인데요. 사실 제가 공유드린 내용을 사실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 게 핀포인트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걸 트레이싱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은 이제 플러그인 개발자만 고생을 하면 되고요. 이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에이전트를 추가하시기만 하면은 오픈이스크도 이제 동일하게 트레이싱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게 컨트롤러고요.
이게 이제 인보커고 카우치DB입니다. 저희가 좀 이제 샘플로 만들어 본 환경인데요. 다같이 이제 분산 시스템에서 요청의 흐름들이 핀포인트를 통해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컨트롤러에서 보면은 실제 요청된 게 얼마큼 응답 시간이 걸렸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살펴보면은 네, 아까 보였던 이러한 이제 비동기 작업들이 다 콜트리로 보이고, 이제 실제 어떠한 작업들이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맵을 통해서 이제 분산 환경에서 이제 요청의 트랜잭션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처음에 이 파란색이 이제 컨트롤러고 분홍색이 인보커고 다시 요청이 반환될 때 파란색의 컨트롤러가 이렇게 찍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어디가 느려지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핀포인트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사용자 역시도 이제 액션 코드를 개발할 때 액션 코드가 느려지면 그 이유도 이제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비스 A라고 이제 자바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콜트리를 보면은 이제 톰캣 API를 통해서 이제 스프링을 통해서 아카 HTTP 서버까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버 맵을 봐도 이제 모든 요청의 흐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임라인을 보면은 하나의 요청 안에서 저희 플랫폼의 요청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제 어떠한 작업들이 일어나는지 또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발표를 좀 정리하면은 핀포인트로 이제 스칼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트레이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칼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트레이싱하기 위해서 뭐 플러그인을 개발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익명 함수는 최대한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이제 함수형 언어다 보니까 이 익명 함수를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이제 설정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같이 이따가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동기 호출을 이제 요청하기 위해서는 어싱크 컨텍스트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저희 아파치 오픈이스크처럼 뭔가 코드 변경이 많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인터페이스를 찾아서 트랜스폼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유지 보수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